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토레스 EVX 전기차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전력을 가지고 다양한 활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계속 폭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폭발을 하고 있네요. 지금 보시는 메르세데스 벤츠 EQ 시리즈 EQE 전기차가 얼마 전에 아주 커다란 사고를 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 2차 전지와 1차 전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지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리모컨 그리고 다양한 전자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회용 건전지를 의미를 하고요. 2차 전지는 지금 보시는 자동차와 같은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에 사용하는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전지를 의미를 합니다. 2차 전지의 종류에는 납축 전지, 그리고 니켈 카드뮴 전지, 그리고 니켈 수소 전지,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리튬계에 속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바로 이렇게 전기 자동차에 사용이 되는 전지를 이야기하고 2차 전지를 의미를 합니다. 사실 그 밖에 3차 전지도 있지만 연료 공급을 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가격이 비싸서 상용화하지 못하고 일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에너지원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 3차 전지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 리튬 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와 성능, 출력 모든 면에서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축소된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선두주자인 이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우수 업체들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레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를 사용한 바로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한 전기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레카 견인차로 견인하고 가는 도중에 불이 났습니다. 레카 기사님, 차주분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레이만의 문제도 아니고 얼마 전에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한 이 캐스퍼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도 그렇고 캐스퍼도 그렇고 지금 나머지 모든 아이오닉도 그렇고 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전기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조금 다른 배터리가 있다면 KG 모빌리티에서는 차세대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배터리는 이제 작년이 됐나요? 뒷차와 충돌이 일어났었고 뒷차는 전소가 되고 불이 났습니다. 토레스 전기차인 이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도 불이 났지만 배터리만큼은 보호가 되고 최종적으로 화재까지 번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화재가 나서 상당수의 차량과 아파트에까지 심하게 피해를 준 메르세데스 벤츠의 EQE에 적용된 배터리 회사입니다. 바로 파라시스라는 회사가 됩니다. 이 파라시스는 2009년도에 설립된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본 자료는 네이버의 위키원의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고조하고 있는 만큼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시스라는 업체는요, 전 세계 12기업입니다. 벤츠 측에서 이 업체를 선택한 이유를 조사하고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은 배터리 셀과 효율성이 좋은 배터리를 찾다 보니 이 업체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왕이라는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자전거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풍력 발전기, 수력 발전기 등등에 사용되는 저장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전기 자동차용 이 배터리는요, 효율성이 매우 높아서 파라시스의 배터리를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선택을 해서 적용한 세라가 됩니다. 주행거리가 상당히 긴 것으로, 배터리 효율성이 긴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인상 깊고 특이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되는데, 바로 중국의 지리 자동차 그룹이 이 파라시스의 전기 자동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과 판매 등에 합작하기 위해서 합작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특징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해질, 분리막, 양극 및 음극재 연구를 개발하고 생산, 판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시된 사항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베이징 자동차가 파라시스와 합작을 지속하고 있는 한편, 베이징 자동차 그룹은 배터리 결함을 발견하게 되고 배터리 때문에 전기차 3963대를 대량 리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문제도 과열과 발화 문제성 때문에 이 고온 환경에 잦은 급속 충전, 또 배터리 셀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환경에 배터리 화재 발생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EQ 시리즈의 파라시스의 배터리를 채택한 이유는 아직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남기고 사건을 화두화시켜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파라시스 배터리의 시작과 발전과
현재 흐름 사항을 파악하는 것에 일조를 하고 싶었던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추가 자료를 한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중국 배터리 회사, 일본 배터리 회사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내수 시장의 배터리라고 해도 중국의 재료를 사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쭉 보시고요. 파라시스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배터리 회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전기차 배터리 1위는 중국 업체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1위는요, CATL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30%에 달합니다. CATL, 닝더스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이 중에 파라시스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국내 기업도 모두 함께 생산하고 공존한다는 특징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파라시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코나 EV 화재 사건도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고요. 1세대 코나 EV에 탑재된 전기 배터리 셀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결함으로 코나 EV가 화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나 2세대 모델인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셀을 쓰지 않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처한 것이 바로 중국의 CATL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항은 국산차라고 해서 중국 배터리를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모든 배터리가 중국산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국산차들의 공통점은요, 중국 CATL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배터리 용량을 64.8kWh로 올렸고, 전기차 주행거리를 1회 충전했을 때 410km를 달릴 수 있게끔 성능을 극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성능 좋은 배터리를 코나뿐만이 아니라 니로 EV에도 CATL 배터리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국산차는 중국산 배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동차 업계는 사실 코로나19로 발생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됐고, 물류 대란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신차 출고 기간까지 막 2년이 걸리고 굉장히 오랜 딜레이 시간을 우리는 겪기도 했습니다. 이때 현대 기아는 배터리 공급망 다각화 전략으로 국산 배터리 업체와 더불어서 중국의 CATL을 선택을 했고, 이러한 전략은 비단 국산 전기차 문제만이 아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전기 배터리 셀을 다양한 국가로부터, 다양한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CATL 탑재한 이유도 있습니다. IRP 법안은 미국에 생산된 부품을 사용한 차량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전기차 생산을 미국에서 하게 되면 미국은 몰라도 중국, 유럽 등 다양한 나라에서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현대는 미국에서 현지 생산, 그리고 중국 및 유럽에선 CATL 배터리를 이렇게 투트랙으로 전략적으로 수립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성비 뛰어난 중국산 배터리를 제조사업체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오는 EV 시리즈들 모두 중국산 배터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국산이라고 표기를 했어도 내부는 중국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화재 사건과 여러 가지 이슈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전기차 플랫폼에 새로운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eGMP라는 기반의 중국산 배터리셀을 쓰지 않은 차량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EV9과 같은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오닉도 그렇고 EV6도 그렇고 어제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화재가 난다는 것이죠. 그들의 내부의 부품을 뜯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열지 않고선 결코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꼭 중국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 부족한 소견이지만 전기차의 공통된 문제는 바로 발열, 과충전의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산 배터리를 쓰든 국산 부품을 쓰든 전기차 배터리는 위험하다는 건 맞습니다. 전기차 차주님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연기관하고 화재되는 범위의 퍼센트를 의미를 합니다. 내연기관의 화재율은 2%, 전기차의 화재율은 1%,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발화가 되고 화재가 났을 때 진화율을 본다면은 전기차는 치명적입니다. 백린탄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베트남전에서도 사용을 했었고, 굉장히 무서운 폭탄이 있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끝까지 꺼질 때까지, 다 탈 때까지 연소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배터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사람이 있으면 정말 치명적이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무서운 존재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겁을 주려고 이렇게 제가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차는 일단 완충을 충전된 범위를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완충도 좋지만 80% 이상은 충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조절해서 충전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지하주차량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법률이 어떻게 될지는 애매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하주차량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라겠고요. 요즘처럼 뜨거운 계절에 더 화재에 취약한 것도 있습니다.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배터리의 온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 온도의 조절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무력화되거나 기능이 꺼져버리면, 기능이 무력화되면 화재
화재까지 이어지게 되는 범위를 요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화재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정말 의료의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자동차 유튜버, 자동차 기자로서 진심으로 바라보고 희망해 봅니다.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도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배터리 제조업체인 파라시스 측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정보를 드리면요, 사실 이 EQE 시리즈, 특히나 EQE 350 모델 같은 경우는 지난해죠, 작년 2023년도 7월에 미국 플로라이드주에서 23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EQE 350 플러스 모델에서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스타일 좋고 멋진 전기차지만 이렇게 위험성도 수반하는 것도 맞습니다. 내연기관도 경정비 잘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슈퍼비전이 들어가 있죠. 그랑 콜레오스가 따라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중국 지리차도 그 기반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로 누가 빨리 하거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분들이 평가할 범위니까 어쨌든 참고차에서 말씀드렸고, 1억 넘는 차량이 이렇게 실망감을 가져다 주게 된 범위가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쪼록 조속한 어떤 해결 방법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전기 자동차의 사용성은, 전기 자동차의 가성비는 전기차 유저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좋거든요. 편리하고 이렇게 화재 문제만 없고 일단 뭐 장점적인 범위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추가 정보가 들어오면 또 방송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